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총 32강 할까? 64강 할까? 64강 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하이! 64강 할까? 고고. 좀 잘린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잘렸네. 잘린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잘렸구먼. 나름 맞춘다고 맞춰놨던 갓김치가 올라갔네? 괜찮아, 갓김치 좋아하니까. 캠 위치를 바꿔야 되나? 살짝 캠을 내릴까? 이렇게 해서 캠을 살짝 내리고 채팅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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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 채팅을 이렇게. 오케이, 해봅시다. 방금 갓김치가 올라갔는데 사실 저 갓김치를 좋아해서 좀 그러네요. 잘못 올린 것 같네. 야, 도라지 무침인데 오이 무침인데 저는 도라지 무침은 곧잘 먹습니다. 근데 제가 용서할 수 없는 도라지 무침이 하나 있는데 너무 삶아가지고 뭉그러지는 도라지 무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살짝만 데쳐가지고 그 아삭아삭한 그 뭐랄까 이 도라지의 섬유질이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식감을 좋아하는데 너무 군대에서 특히 많이 먹었는데 도라지를 너무 삶아가지고 이게 어휴 무슨 삶은 감자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게 식감이 너무 안 좋아요. 젤리도 아니고 그냥 뭉그러져 입안에서. 그래서 너무 삶은 도라지 무침은 싫지만 이 사진 속에 있는 도라지 무침은 괜찮은 것 같은데 생생해 보이는데. 그리고 미역줄기 있죠? 제가 극혐합니다. 너무 싫어. 저도 안 먹고 너무 싫어. 그렇기 때문에 미역줄기 올라감. 오이냉국과 물회밥. 이거 오이냉국이라. 오이냉국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땐 잘 안 먹었는데 요즘은 있으면 잘 먹어요. 제가 미역 줄기볶음은 싫어하지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곳 안에 들어가 있는 미역은 잘 먹습니다. 너무 그 줄기가 두꺼워가지고 이걸 씹었을 때 바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씹다 보면 그 미역 줄기에 있던 그 뭐랄까 끈적끈적한 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서 미역줄기볶음을 싫어하는데 이 오이냉국 같은 경우는 얇은 미역을 살짝 데쳐서 그거를 차게 해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 맛있잖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좋아해요. 근데 또 용납할 수 없는 거? 이 오이냉국 안에도 그 두꺼운 미역 줄기가 씹힐 때가 있어. 그러면 또 싫지. 물회밥. 물회밥이라고? 물회만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물회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묵사발도 그렇고 묵사발하고 물회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초장 베이스의 그 육수에다가 재료를 넣고 김치 같은 거 썰어서 넣고 채소 넣고 해서 시원하게 섞어 먹는 거. 근데 거기다 밥을 말아 먹는다? 저는 시도해보진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이냉국의 승리. 그렇기 때문에 물회밥이 올라갑니다. 비지찌개 대 전병. 비지찌개는 제가 좋아하는데 전병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잘 먹지만 찾아 먹진 않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저희 집에 저런 전병 상자가 있어요. 어머니가 전병을 좋아하셔가지고 전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어요. 맛은 있죠. 맛은 있어요. 그거는 맛있는 거. 전병은 어느 순간에 맛있냐? 할아버지 댁 혹은 할머니 댁에서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 간식 먹으라 해서 내줄 때 그때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돌아오면서 할머니가 싸주신다? 그 차 안에서까진 맛있어.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까진 맛있어. 근데 집에 오잖아요? 안 먹어요. 그런 과자입니다, 저한텐. 비지찌개? 비지찌개도 사실 선호하는 음식은 아닌데, 애초에 비지찌개라는 게 김치찌개 베이스잖아요. 김치찌개에다가 비지를 넣어 첨가한 그런 느낌이잖아. 물음표는 왜 올라오는 거지? 아무튼 전 비지찌개는 김치찌개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밥도둑이다. 김치찌개는 틀릴 수가 없다. 아무리 뭉개진 콩 찌꺼기가 들어가 있다 해도 이거는 용서할 수 있다. 밥 비벼 먹으면 한 그릇 뚝딱이다. 전병 올라갑니다. 천엽 대 개불? 아, 이거는 전 둘 다 잘 먹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둘 중에 뭘 더 먹고 싶으냐 생각해보면 저는 천엽보다는 해산물인 개불 쪽을 더 먹고 싶네요. 개불이 특히 더 먹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는 천엽? 개불? 맛없는 음식을 골라야 되는데 그래, 맛없는 음식이야. 맛이라는 거는 식감, 향, 그리고 혀로 느껴지는 맛. 이 세 가지 정도면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보는데 개불의 식감. 개불의 식감은 오독오독입니다. 이거를 징그러워서 안 드시는 분도 많지만 이걸 입에 넣어서 씹으면 뭐랄까 좀 덜 단단한 오돌뼈를 씹는다는 정도? 혹은 살짝 겉이 살짝 잘 씹히는 그런 전복회 같은 느낌? 둘이 비슷하죠. 전복회도 그렇고 개불도 그렇고 이게 경직이 되면서 오독오독한 식감을 주는 거잖아요. 이 살이 경직돼가지고 그 식감이 저는 되게 좋아서 개불은 일단 식감 좋죠. 천엽 식감은 일단 혀에서 느껴지는 그 거칠거칠함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약간 생긴 것은 딱히 상관없는데 얘도 약간 오독오독이긴 한데 그 돌기 때문에 살짝 독특한 오독오독이죠. 돌기가 같이 씹히면서 뭔가 식감을 추가해주는 느낌? 톡톡 터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개불은 오로지 오독오독. 그리고 맛을 한번 볼까요? 어차피 맛은 둘 다 참기름 간장, 참기름 소금 맛으로 먹는 건데 천엽은 진짜로 별 맛이라는 게 없어요. 진짜로 참기름 소금 맛으로 먹는 거지만 개불은 바다 맛이 나요. 이 해삼, 멍게 이런 류들의 해산물에서 느껴지는 그 바다의 맛이란 게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살면서 소금을 자기가 머금고 있으니까 그 짭짤함이 본연의 짭짤함이 있는데 천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짭짤함이라든지 고소함이라든지 그런 게 잘 안 느껴지고요. 참기름의 고소함, 소금의 짠맛이 천엽의 맛의 대부분의 파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엽은 참기름과 소금에 뭐랄까 찍어 먹는 숟가락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참기름 떠먹는 숟가락. 근데 식감이 좋은. 근데 개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바다의 향과 맛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 개불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엽으로 올릴게요. 녹차 아이스크림 대 평냉. 이거는 녹차 아이스크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평냉은 진짜 먹어본 적이 없네요. 평냉은 보통 그렇게들 말하죠. 싱숭생숭한 맛, 그리고 툭툭 잘 끊기는 메밀면.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고,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면을 이렇게 제가 들은 얘기는 뭐냐면, 면을 건져서 식초를 뿌리랬나? 그 다음에 그대로 먹으라고 했었나? 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냉면이 오면 이 국물을 한 모금 머금고 마시고, 그 고기 육수의 향을 느낀 다음에 면을 이렇게 들어서 그 위에다가 식초를 몇 방울 뿌려서 호로록 하고 그 메밀 향을 느끼라고, 씹으면서 메밀 향을 느끼고 꿀꺽, 뭐 대충 그렇게 해서 먹으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북한에서는 대충 식초랑 겨자 팍팍 쳐서 먹는다고 하죠? 이건 대체 누가 먼저 주장했던 건지. 평양냉면에는 식초와 겨자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를 누가 먼저 퍼뜨린 건지 모르겠지만, 뭐 북한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우리도 소금이래. 겨자, 식초 팍팍 쳐서 먹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아무튼 녹차 아이스크림은 맛있지만 평냉은 안 먹어봐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평냉 올라갑니다. 닭발 대 순 닭가슴살, 이거는 닭발이 압도적인 우승입니다. 순 닭가슴살은 아무 맛도 안 나지만 닭발은 맛이란 게 있잖아요. 양념 맛, 그리고 콜라겐 맛, 고소함, 닭고기의 그 고소함. 보통 우리가 식당 같은 데서 닭고기 육수를 끓일 때 닭발을 잔뜩 넣고 끓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닭발에도 그 닭에서 느껴지는 그 감칠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발을 먹을 때도 그 감칠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순 닭가슴살은 소금 없이는 먹기 힘들죠. 소금을 찍던, 뭐 치킨 닭육수를 첨가해서 적셔 먹던, 아무튼 촉촉하게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건 너무 뻑뻑해 보이고 이거 완전 다이어트 식단이죠. 극혐입니다. 약밥 대 야채튀김. 약밥. 약밥은 제가 어렸을 땐 진짜 좋아했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밥을 잘 안 먹게 되고 나서는 약밥을 별로 안 먹게 됐어요. 먹을 기회도 딱히 없고, 그리고 약밥이 문제가 뭐냐면 보통 디저트로 나오거든요. 학교나 뭐 군대에서나 어디 이런 급식 같은 게 제공되는 곳에서는 디저트로 나오는데 약밥은 밥이라서 배불러요. 그게 문제야. 정말 저는 좋아해요. 그 쫀득쫀득한 찹쌀밥의 식감과 그 간장하고 뭐 달짝지근한 그 약초? 한약재들의 그 맛이 느껴지잖아요. 맛은 있는데 너무 배가 불러서 디저트로서 실격이야. 약밥 넌 실격이야. 그래서 야채튀김 맛있잖아요? 약밥 올라가겠습니다. 되껍대 육빔소. 예, 비빔소스는 군대에서 나오는 통조림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해물 비빔소스, 육고기 비빔소스, 해빔소, 육빔소가 있는데, 둘 다 썩 그래요. 일단 육고기 비빔소스가 나왔으니까 육빔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 안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3분 카레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있죠? 물기가 쫙 빠져가지고 약간 육포를 물에 불려 넣은 듯한 그런 쭉쭉 찢어지는 그 고기, 약간 섬유질만 남았다는 느낌의 그 고기 있죠? 그게 들어있어요. 양념 자체는 그냥 대충 어느 통조림에서나 느껴볼 수 있는 대충 그런 통조림스러운 향기가 나는 소스. 그런 거에 3분 카레에 들어있는 물기 쪽 빠진 육포를 물에 불린 고기가 들어있는 그것을 담궈 놓은 통조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해빔소는 지금 여기 없지만 오징어가 잔뜩 들어있는 그 통조림 맛이 많이 나는 소스에 너무 익혀서 그 식감을 느낄 수 없는 오징어가 들어있는 통조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돼지 껍데기의 압승입니다. 육빔 소스 꺼져. 문어 대 깻잎 장아찌라고? 둘 다 맛있는 거잖아. 문어 맛있잖아. 깻잎 장아찌 밥도둑이잖아. 전 깻잎 장아찌가 그 반찬으로 나오면 꼭 대여섯 장은 챙겨서 밥이랑 이렇게 싸서 먹어요. 맛있거든요. 짭짤하게 간장에 졸여진 깻잎과 졸인 게 아니지. 뜨겁게 끓인 간장을 부어서 아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간장에 절여진 깻잎과 그 탄수화물의 환상적인 조화, 깻잎의 향, 간장의 향, 그리고 곁들여 같이 끓여진 그 마늘의 향도 올라오고 고추의 그 매콤함도 나오고 맛있죠? 깻잎 장아찌. 그리고 문어도 맛이 있는데 맛있는 문어를 먹어보기가 썩 그렇게 쉽지 않아요. 코스트코 같은 데나 트레이더스나 뭐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 자숙 문어를 냉동해가지고 팔잖아요. 대충 그런 비주얼이죠? 지금 이 사진도? 아닌가? 얘는 좀 더 신선한 애를 바로 삶은 건가? 암튼 맛있는 문어를 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문어를 올리겠습니다. 버디언이다. 버디언은 양파 음료라고 하는데 저는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강아지 탕. 이거는 버디언 올릴게요. 연근조림 대 가지볶음. 연근조림은 저는 좋아하는데 그 식감이 약간 덜 익힌 감자를 씹는 듯한 그런 아삭아삭한 식감인데 연근 자체가 약간 섬유질 같은 게 세로로 이렇게 섬유질 같은 게 돼 있어가지고 이 식감이 세로로 씹었을 때 아삭하고 이렇게 보면은 젓가락을 들잖아요. 들어서 아삭하고 여기를 보면은 되게 깔끔하게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식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걸 푹 졸여가지고 이 안에 연근의 안에까지 그 설탕하고 간장에 올리고당 같은 게 푹 절여진 그 연근조림은 마치 뭐랄까 간식을 먹는 듯한 약과 같은 걸 먹는 듯한 한과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 지금 이 사진 속의 연근조림이 딱 그 정도의 연근조림 같네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지볶음. 가지볶음은 글쎄 저는 가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요리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남들이 다 싫어할 때 저는 가지볶음을 가장 많이 먹는 쪽에 속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가 가지볶음을 좋아하다니 너 미친놈이구나 였습니다. 가지볶음이 딱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군 생활할 때 제가 거기 있던 가지볶음에 아무도 손을 안 대가지고 아마 저만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무튼 그 정도로 저는 가지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연근조림 또한 거부감이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연근조림을 더 싫어하냐 가지볶음을 더 싫어하냐 하면 연근조림보단 가지볶음이 더 압도적으로 불호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지볶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가지볶음을 올리겠습니다. 소래눈 대 과메기. 제가 소래눈을 최근에 한번 마셔봤는데요. 왜 마셔봤냐면 이 진이라는 술이 두송자 열매, 주니퍼베리라는 열매를 침출한 술이잖아요? 술인데 여기에서 그 솔향 같은 게 납니다. 맡아보면 강한 시원한 그 솔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진을 마셔보고
소래눈 같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소래눈에다가 토닉워터를 타면 알코올 없이도 진토닉을 마실 수 있는 걸까 싶어가지고 소래눈을 한번 사서 마셔봤는데 전혀 다른 솔향이었어요. 이게 이 진에 들어있는 주니퍼베리의 그 향하고 소래눈의 그 진짜 솔잎 향하고 전혀 다릅니다. 비슷하게 따로따로 맡아보면 비슷하게 느껴지겠는데 두 개를 같이 놓고 두 개를 맡아보면 확연히 다른 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소래눈이 이런 맛이었어? 끔찍해. 너무 맛이 없어. 그리고 과메기? 전 과메기 좋아합니다. 꺼져 소래눈. 자, 마파두부 대 간장게장. 이제 저랑 같이 성우 공부하던 형 중에 마파두부를 사랑하는 형이 있는데 마파두부를 맛있는 마파두부를 먹기 위해서 어, 중국집 순회를 할 정도로 마파두부를 좋아하는 그런 형이 있어요. 아무튼 마파두부는 맛있죠. 저는 약간 마라 마파두부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마라가 들어간 마파두부는 맛본 적이 없지만 한국식의 그 기름진 고기와 두부와 전분 섞어서 만든 그런 마파두부보다 중국식으로 그 쨍하게 끓인 그런 마라 마파두부가 제 입맛엔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이 꽉 찬 거 보세요. 이 알을 쭉 짜가지고 뜨끈한 흰 쌀밥에다가 슥슥슥슥 비벼서 엉 하고 삼키면 지금 상상했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간장게장은 맛없는 음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파두부 또한 맛없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건 대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암튼 둘 다 맛있는데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더 비싸고 먹기 힘들고 손 많이 가지만 맛있는 그런 간장게장을 뽑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마파두부가 올라갑니다, 일단. 근데 다음 차례에선 당연히 마파두부가 떨어지겠죠? 왜냐면 무조건 맛있는 음식이니까. 자,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15번째네요. 통곡물 시리얼 그리고 야채 고로케. 야채 고로케는 야채 고로케라기보다는 감자 플러스 당근 고로케죠. 감자 플러스 당근 플러스 약간의 오이와 옥수수가 들어간 감자 고로케. 그러니까 당근, 오이, 옥수수가 들어간 감자 고로케를 우리는 야채 고로케라고 합니다. 감자 사라다 튀김. 그게 올바른 표현이 맞겠네요. 근데 저는 그 고로케의 그 식감을 안 좋아해요. 특히 이런 야채 고로케는 처음에는 바삭한데 겉바 속 물렁물렁. 어떤 느낌인지 아실 텐데 일단 처음 씹으면 바삭바삭한데 이거를 몇 번 더 씹으면 물렁물렁해져요. 왜냐면 속 자체가 물렁물렁한 게 들어갔으니까. 이건 감자 고로케도 그렇고 카레 고로케도 그렇고 여타 다른 고로케도 비슷하지만 근데 닭갈비 고로케는 괜찮은데 이런 뭉개진 감자 사라다가 들어가 있는 바람에 식감을 망쳐요. 감자가. 난 바삭바삭한 걸 먹고 싶었는데 물렁물렁한 게 끼어들어서 그 바삭바삭한 걸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야채 고로케를 싫어하고 통곡물 시리얼은 키위처럼 이렇게 속을 파먹고 겉에 바삭한 껍질을 마지막에 먹는 건가? 통곡물 시리얼은 현미 맛이 나는 시리얼이에요. 생긴 것도 지금 누룽지처럼 생겼잖아요. 맛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미밥을 짓고 난 누룽지를 먹는다고 해도 별 다른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맛이 없는데
그 현미향 자체가 약간 흰쌀밥하고는 다른 그런 뭔가 고소한 향이긴 한데 먹고 싶지 않은 그런 향이 나가지고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흰쌀밥의 그 달고 고소한 탄수화물의 그 달달한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피어나오는 그런 깔끔한 맛보다 좀 더럽혀진 맛이랄까? 뭔가 다른 고소함으로 덮여있는 느낌이라 그 흰쌀밥의 맛이. 그래서 통곡물 시리얼처럼 이 현미의 맛이 강한 시리얼은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래, 고로케 대 통곡물 시리얼이라고? 아, 고로케가 그래, 키위처럼 속을 파먹고 겉에를 먹으면 그래도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곡물 시리얼로 가겠습니다. 얘는 부재할 방법이 없어.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무슨 짓이지? 당근 볶음? 어느 누가 당근만 이렇게 볶아서 먹죠? 이거는 김밥 재료잖아요. 이건 그냥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김밥 재료로서의 당근 볶음 아닌가? 제가 당근을 볶아본 게 혹은 당근을 볶는 걸 본 적이 김밥을 만들 때 말고는 없습니다. 보통 감자볶음의 그 식감이나 색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당근을 썰어 넣거나 뭐 잡채 같은 거. 당근은 생내기용이잖아요. 당근은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이 당근 볶음도 원래라면 김밥에 주황색을 넣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뭐 물론 씹으면 맛이 나죠. 그 당근의 단맛 그리고 그 당근 특유의 향. 전 그 향을 싫어하진 않지만 당근만 이렇게 볶아 놓는다면 저는 절대 손을 안 댈 것 같네요. 한 번쯤 밥이랑 같이 먹어보고 그 다음부터는 거를 것 같아요. 근데 비건 피자? 이건 무슨 이건 또 무슨 아 근데 최근에 비건 피자를 먹어본 적이 있긴 해요. 의자서로 지금 이 의자 있죠? 의자를 새로 사러 백화점 같은 데를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거기서 도우를 뭐 비건으로 만들고 그런 식당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비건 피자를 먹어봤어요. 근데 뭐 거기가 뭐 제대로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이 사진을 봐서도 그렇지만 되게 말라 보이죠? 왜냐하면은 동물성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치즈가 안 들어갔고 뭐 다른 우유 같은 게 첨가되질 않았으니까 되게 드라이해요. 그냥 뭐랄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느낌? 근데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진짜 피자에는 버금가지 못하죠. 진짜 피자랑 비교할 수 없도록 맛이 없지만 그래도 당근 볶음에 비하면은 맛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비건 피자가 다른 거랑 붙었으면 떨어졌겠지만 올라갔겠지만 당근 볶음이라는 초강적을 만나는 바람에 이건 당근 볶음에게 승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이김치 대 양갱? 전 양갱 좋아합니다. 근데 오이김치? 보세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오이김치는 전 절대 안 먹어요. 오이김치가 맛있는 이유는 오이소박이는 맛있죠. 왜냐면 그 오이를 송송송 잘라가지고 십자 칼을 낸 다음에 절여요. 그러면 흐물흐물해지죠? 물기가 빠져서 그걸 쪽 짜서 오독오독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소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부추 혹은 파 같은 걸 다져서 소를 채워 넣는 거잖아요. 저는 오이소박이를 먹을 때 특히 저희 외할머니께서 오이소박이를 하시면 부추를 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로 자르셔서 속을 채워 넣으시는데 이 통에다가 소박이를 담근 걸 쌓고 남은 소를 다 붓잖아요. 그때 부추가 남아있는 걸 위에 다 얹고 뚜껑을 덮어서 숙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추가 맛있게 익은 맛있는 부추김치가 되고, 소박이 나름대로의 맛이 있고, 이 십자칼 내져 있는 걸 한쪽씩 오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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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라면하고도 궁합이 최고고, 밥하고도 최고고,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왜냐면 부추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든 오이김치는 저는 단연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양갱은 맛있죠? 오이김치는 탈락입니다. 순대 간과 염통 대 닥터페퍼라. 저는 닥터페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순대 염통도 좋아하는데, 염통 그거잖아요. 그 고기처럼 씹히는 심장이잖아. 돼지 심장. 염통 맛있는데? 간도 잘 삶으면 맛있고, 간이 맛없는 이유는 너무 오래 삶아서 그렇고, 냉동되어 있는 걸 다시 삶아서 그런 건데, 생간을 제대로 삶은 간은 되게 맛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인생 최대 고민이에요. 닥터페퍼를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걸 탈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만큼 순대의 간과 염통도 맛이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누가 올라가도 나중에 다음 턴에서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순대를 올리겠습니다. 추어탕 대 급식 카레. 급식 카레라고 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급식 카레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군대 카레는 끔찍했어요. 왜냐면 통조림 카레였기 때문에. 제가 군 입대하고 한 1년 반 정도는 계속 군대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급식 같은 게 나오면 군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장 최근에 먹었던 저런 급식이 군대 짬밥이었기 때문에. 급식 카레는 뭐 학교 급식으로 나오는 카레는 맛이 있었지만, 군대 카레는 통조림 혹은 레토르트 카레였기 때문에 저는 극혐했습니다. 이거는 추어탕의 패배. 왜냐면 더 맛있으니까. 맛없는 걸 골라야 되니까 급식 카레. 번데기 대 다시마 튀각. 번데기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고민이 돼. 먹으면서도 자꾸 고민을 해.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또 다음 걸 먹으려면 또 고민을 하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먹고, 이 시간이 타인이 봤을 때는, 떠서 먹는 시간이 타인이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걸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머릿속에서 수많은 고민이 회전합니다. 이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뱉을까 말까, 이걸 어떻게 먹지, 이걸 왜 먹는 거지? 라는 고민과, 너무 맛있는데? 라는 고민이 계속 반복돼요. 먹으면서도. 아무튼 그런 음식입니다. 그리고 다시마 튀각. 다시마 튀각은 맛이 없어요. 너무 짜요. 김부각이나 미역 튀각은 맛있는데, 다시마는 너무 과해요. 다시마 튀각을 한 번이라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집어서 혀에 대자마자 뭔가 찌르르 한 게 옵니다. 혀에 대자마자 되게 짠맛이 찌르르 하고 오는데, 그게 너무 싫어.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김부각이나, 그래, 부각은 괜찮아. 부각은 찹쌀풀을 바른 다음에 말려서 튀긴 건데, 그거는 괜찮아요. 탄수화물이 들어가 있고, 그게 뻥튀기처럼 부풀어가지고 식감을 더해주니까, 고소한 맛을 더해주니까 괜찮은데, 부각은 괜찮지만 튀각은 극혐이다. 얘는 맛이 없으니까. 번데기는 불쾌하고 불편하지만 맛이 있긴 해요. 하지만 튀각은 무조건 맛이 없어요. 마늘쫑 대 메밀소바. 마늘쫑은 제가 되게 불편한 음식이에요. 왜냐면 이게 식감은 되게 좋아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이게 역한 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땐 마늘쫑을 못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먹거든요. 근데 그걸 먹으면서도
이게 맛있게 먹어요. 이 마늘 향 같은 게 강하거든요, 마늘쫑에는. 그리고 밥하고 되게 잘 어울리고 양념도 맛있고 해서 짭짤하고 매콤하고 해서 잘 먹어요. 근데 도중에 한 번씩 이게 올라올 때가 있어, 욱하고. 왠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뭔가 불쾌한 게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서 맛은 솔직히 지금은 잘 먹는데 가끔 가다가 몸이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알러지? 알러지일 수도 있죠. 근데 고기 같은 거 볶을 때 다진 고기랑 저 마늘종을 비슷하게 쫑쫑쫑쫑쫑쫑 다져서 그걸 같이 볶아 먹으면 맛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밀소바. 메밀소바는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메밀소바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이 쯔유 간장에 물을 탄 거, 거기다가 이제 다이콘 오롯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강판에 갈아서 물기를 짜는 그 무 간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보통 저 면 위에다가 이렇게 봉긋하게 삼각뿔 모양으로 얹어져 있는 게 무를 간 건데 그 다이콘 오롯이도 상큼한 맛을 더해주고 와사비 너무 맛있죠. 와사비랑 간장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와사비랑 간장은 뭐랄까 서로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맛있잖아. 아무튼 메밀소바는 굉장히 맛있죠. 마늘종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 아, 홍어 대 콩국수인데 저는 홍어도 좋아하고 콩국수도 좋아해요. 이것도 인생 최대 고민 되겠는데? 홍어를 싫어하시는 분은 많겠지만 내가 둘 다 잘 먹어서 내가 둘 다 잘 먹어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전 둘 다 거부감이 없고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자신이 있는데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은 많을 거예요. 콩국수든 홍어든. 뭐 홍어가 살짝 더 많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을. 근데 전 둘 다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 저 콩국수 보면 진짜 콩을 갈아서 만든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콩국수, 야매 콩국수가 있어요. 그 옛날에 마리텔에서 백종원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두부랑 땅콩버터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야매로 만든 콩국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진짜 그 메주콩을 메주콩 맞나? 아무튼 그 동그랗고 약간 알이 큰 그 하얀색 콩 있죠. 그거를 살짝 삶은 다음에 갈아낸 거. 그게 맛있는 콩국수, 콩물이거든요. 그런 콩물을 좋아하지. 이런 누런 빛이 나는 땅콩버터가 들어간 것 같은 저런 콩국수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배달 콩국수가 그런 게 많은데 전 그런 건 싫어하기 때문에 홍어는 승리하고 콩국수가 떨어집니다. 아니지, 맛없는 거니까 홍어가 탈락하고 맛있으니까 콩국수가 올라갑니다. 땅콩버터 콩국수는 맛이 없으니까. 편육대 콩자반. 콩자반은 좋아합니다. 맛있죠. 다 맛있다 그러는데 사실 전 싫어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뭐랄까 음식에 대해서 떠들고 싶어서였어요. 그냥 웬만해선 다 잘 먹기 때문에. 암튼 편육대 콩자반인데 콩자반은 어 뭐랄까 꼭 남아요. 이게 이 콩자반 한 알이 굉장히 짜고 감칠맛이 강하기 때문에 이 뭐랄까 밥 비율하고 콩자반의 비율하고 매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밥 한 술에 콩자반 한 두세 개만 얹어도 그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맛있게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콩자반은 남게 돼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급식 같은 데서 나오면 무조건 남기니까 아깝잖아요. 뭐 집에서 집반찬으로
사다가 먹으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약간 밥도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언럭키 밥도둑이라고 보면 되겠고, 편육은 이게 소머리인가 돼지머리인가? 돼지머리를 삶아가지고 그거를 그 자체의 젤라틴으로 굳힌 건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고, 약간 고기 젤리 느낌? 이 껍데기, 돼지 껍데기 있고, 머릿고기 있고, 도가니 같은 게 씹히고, 저 귀 같은 게 씹히고, 오독오독한 게, 오돌뼈가 씹히고, 연골이. 식감 되게 좋죠. 근데 많이는 못 먹어요. 너무 느끼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육 같은 경우는 지방이 별로 안 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편의점 같은 데서 사 먹는 편육은 지방이 너무 많이 껴 있어가지고 많이는 못 먹어요. 맛은 있지만 두세 점 먹으면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콩자반이 승리합니다. 왜냐면 더 맛이 없으니까. 일단 편육은 고기는 고기잖아요. 자, 이번에는 코코넛 음료수 대 연어인데 뭔 말이 필요합니까? 자, 그리고 건포도 식빵 대 파김치. 이것도 말이 필요합니까? 파김치는 밥도둑이에요. 닭똥집 대 버섯볶음. 자, 둘 다 제가 좋아하지만 이건 닭똥집이 무조건 맛있기 때문에 버섯볶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닭똥집도 이 뭐랄까 최소한으로 볶으면 그 식감이 괜찮은데 이걸 살짝만 오버쿡을 하면 오버쿡 이상한 말 쓰나? 너무 많이 익히면 질겨져요. 그래서 분명 맛이 있는데 더 먹지를 못해. 왜냐? 턱이 아파. 턱이 아파가지고 턱 마사지를 하면서 먹어야 돼. 닭똥집 튀김이던 볶음이던 암튼 지금 이 정도는 되게 잘 볶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볶이면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수분이 거의 없이 완전 쪼그라들어서 약간 뭐랄까 손가락 하나 마디 쪽보다 작아진 것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닭똥집은 적절하게 촉촉하게 그리고 이 오독오독한 식감도 잘 느껴지게 잘 볶은 것 같네요. 버섯볶음은 좋아하지만 모자랍니다. 닭똥집을 이기기엔. 곱창 대 해빔소. 해빔소가 나와버렸네. 해빔소가 당연히 지죠. 곱창은 사랑스러운 음식이에요. 나랑도 하나 더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레몬이 좀 희석되겠다. 아직은 괜찮아. 이것보다 더 섞이면은 신맛이 너무 확 줄어가지고 별로일 텐데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암튼 곱창 대 해빔소. 저는 오늘 저녁에도 곱창을 먹었어요. 말이 필요 없죠? 숙성치즈 대 양배추 쌈. 숙성치즈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와서 먹으려고 군대 안에 휴대폰으로 주문을 했었어요. 휴대폰으로 주문을 하고 휴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비스킷하고 같이 먹으면서 휴가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모가 저 미국에 살고 계신 이모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모님이 집에 계셔가지고 미국에서 잠깐 한국에 놀러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인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와인을 많이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치즈 같은 것도 좀 사뒀다가 그거랑 같이 먹으면서 와인을 홀짝이곤 했었습니다. 휴가 중에. 숙성치즈 그냥 얘 치즈만 퍼먹으면은 진짜 못 먹겠거든요.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 뭐랄까 고르곤졸라 피자가 숙성 치즈가 들어가는데 이런 곰팡이 치즈가 그 거기서 느껴지는 그 콤콤한 그 향이 배가 되어서 그 코를 찌르고 목을 따갑게 하고 혀를 아리게 합니다. 근데 비스킷에 살짝만 발라서 먹잖아요? 그러면 되게 괜찮아요. 참크래커 같은 거나 아이비 같은 거에다가 뭐랄까 한 이 정도?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얹어서 아웅 해서 먹으면 굉장히 그 고소함이 더 세게 다가오고 이 비스킷의 맛이랑 향이 이 치즈의 그 쿰쿰함을 살짝 죽여줘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안 먹죠. 왜냐면 썩 그렇게 맛있진 않았기 때문에. 치즈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스모크 치즈예요. 훈제 치즈라고 하는데 그 겉에가 약간 소시지 껍질처럼 갈색으로 돼 있는 치즈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제일 좋아하고 숙성 치즈는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뭘 더 먹어 이 정도 맛봤으면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고 그리고 결국엔 버렸습니다. 남은 거. 그리고 양배추쌈은 이것도 군대 얘긴데요. 군대에서 많이 먹었어요. 거의 주에 한 번씩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양배추쌈이 꼭 같이 나왔어요. 저는 항상 양배추쌈을 고기보다 많이, 밥보다 많이 받아서 밥을 워낙 적게 먹으니까 쌈에다가 고기만 얹어서 그렇게 끼니를 해결했었어요. 양배추쌈은 맛있어요. 근데 얘만 먹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향이 확 올라옵니다. 양배추쌈에서. 약간 숙성치즈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얘만 먹으면 안 좋은 맛이 올라오는데 다른 거랑 먹으면 그 향이 중화되면서 굉장히 괜찮은 맛이 나는 거. 근데 이거는 뭐랄까 숙성치즈와 양배추쌈이라 고기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양배추쌈은 괜찮은데 쌈하고 양념만 있으면은 글쎄 밥도둑이 될 수 있을까? 고기가 없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잘 먹을 것 같긴 하네요. 양배추쌈에 밥을 얹어서 양념장 얹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게 먹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숙성치즈가 올라갑니다. 생토마토 주스 그리고 찰떡 아이스. 전 토마토 주스를 좋아해요. 약간 이 생토마토 주스의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토마토마라고. 전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토마토 주스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합격. 맛없는 음식이 아닌 걸로. 그리고 찰떡 아이스. 찰떡 아이스도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겉에 있는 그 찰떡이 진짜로 되게 맛있는 쫀득쫀득한 찹쌀떡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두 개밖에 안 들었다는 거. 이거 하나로는 부족함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 맛없는 거라. 찰떡 아이스. 괘씸함을 따지면 찰떡 아이스가 올라가야겠지만 생토마토 주스? 근데 찰떡 아이스는 먹다 보면은 그 아이스크림이 먼저 녹아 없어지고 그 떡만 남잖아요. 그 떡을 씹다 보면은 이제 차갑게 얼려져 있어서 딱딱했던 그 껍질 같았던 떡이 혀의 침과 입안의 온도 때문에 그 녹진녹진하게 맛있는 찹쌀떡의 식감으로 변해가면서 그 맛이 있어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하다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게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스크림은 먼저 녹아서 사라지고 그 뒤에 남는 찌꺼기니까 찰떡 아이스를 올릴게요. 굴대 선지해장국이라고? 굴대 선지해장국?
아, 굴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생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한동안 굴에 빠져가지고 굴짬뽕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중국집에 가거나 배달을 시켜야 할 때면 항상 굴짬뽕만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최근이긴 한데 생굴은 별론데 익힌 굴은 그 감칠맛이 굉장히 뛰어나고 맛있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지해장국은 글쎄 뭐 잘 먹긴 하는데 이 선지가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은 먹다 보면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생굴이잖아. 생굴은 싫은데 그래도 선지해장국은 정도로 싫어하는 것 같진 않고. 이것도 고민되네. 생굴 올릴게요. 생굴이라는 가정하에 올라가는 겁니다. 플레인 요거트 대 산낙지. 이 플레인 요거트라는 거는 당분이 첨가되지 않은 진짜 시큼한 그 요거트를 말하는 거겠죠? 이 애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꿀을 한 스푼 넣거나 암튼 뭐 단 걸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얘만 그냥 먹으면 그냥 그거죠. 변비약이죠. 이거를 설탕 같은 걸 첨가를 안 하고 먹으면 그냥 변비약 정도밖에 안 돼요. 혹은 요리의 부재료라든지. 설탕이 첨가된 플레인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라고 볼 수 있나? 얘는 그 찐득찐득한 그 그릭 요거트라고 보면 되겠고, 산낙지는 맛있죠. 사랑하죠. 특히 육회탕탕이라는 음식이 육회랑 산낙지랑 같이 얹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같이 먹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거는 생 요거트가 올라가겠네요. 플레임 요거트는 뭐야? 민초 대 낫또. 민트 초코라. 민트 초코는 베스킨라빈스에선 항상 있었는데 음, 회자가 되기 시작한 건 최근에 들어서죠. 그러니까 항상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녀석인데 요즘 들어 욕먹고 있는 거. 그리고 낫또라. 사실 오늘 낫또 먹었습니다. 저 낫또 좋아해요. 그 이게 청국장이랑 비슷하잖아요, 향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만드는 방식이 비슷해가지고 암튼 콩을 발효시켜서 끈적끈적한 게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청국장은 그걸 찢는다고 하면 얘는 그 생청국장, 생콩 그걸 먹는 거잖아. 그 빻지 않은 청국장을 먹는 거잖아요. 저는 낫또를 좋아해요. 저는 그냥 얘를 그냥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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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문질문질 해가지고 그 같이 들어있거든요. 간장하고 와사비 혹은 겨자가 그걸 같이 넣어서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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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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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냥 칼로리도 그렇게 높지 않고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간식이에요. 낫또가. 그리고 민트초코도 좋아하는데 그 칵테일 중에 민트초코 맛이 나는 칵테일이 있는 거 아세요? 어, 이게 뭐냐면 크렘드 민트라는 민트 리큐어예요. 색깔 보시면 초록색이 진하죠? 색소를 넣었고 민트 오일이 들어간 당분이 잔뜩 들어간 그런 민트 리큐어인데 이거랑 이거 얘는 뭐냐 카카오예요. 크렘드 카카오라고 돼 있죠. 얘는 투명하지만 이 맛을 보면은
혹은 향을 맡아보면 우리가 빠삐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코향 있죠. 카카오 향. 진짜 딱 빠삐코 향이 나요. 맡아보면. 얘네 둘하고 우유까지 해서 우유 혹은 크림 해서 1대 1대1 비율로 쉐이킹을 해서 내면 그래스하퍼라는 칵테일이 돼요. 그게 바로 민트 초코 맛이 나는 칵테일이다. 저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래스하퍼 만드는 걸로 해볼까요? 오랜만에 쉐이킹 하는 건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네요.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쉐이킹 기법으로도 칵테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그래스하퍼와 함께 시작하는 걸로 하고, 민트 초코였죠? 민트 초코 제가 사랑하는 음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또도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어렵네요. 버섯구름님이 이걸 둘 다 좋아해서 어렵다고 하신 건진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둘 다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제가 좋아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트 초코는 칼로리가 높아요. 아이스크림이고, 다른 뭐 그래스하퍼 같은 경우도, 칵테일 같은 경우도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칼로리가 높지만 나또는 칼로리도 낮고 맛도 좋고 든든하고 언제 먹어도 물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또를 더 위로 치고 민트 초코를 더 맛없는 걸로 쳐서 올리겠습니다. 자,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32강입니다. 갓김치 대 민트 초코인데요. 갓김치가 아까 첫 번째로 했을 때 잘못 눌려가지고 올라갔는데, 사실 갓김치는 맛있는 음식이고 민트 초코도 맛이 있는 음식이에요. 저한테 있어서는요. 갓김치는 이렇게 씹으면 뭐랄까 와사비에서 느껴지는 듯한 그런 쨍한 향 같은 게 올라오죠? 음. 갓김치를 그냥 씹었을 때 약간 와사비 같은 것처럼 쨍한 게 올라오는데 그게 굉장히 맛있죠. 그리고 푹 익은 갓김치를 물에 씻어가지고 그걸 지짐이를 끓여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 김치찜 같은 걸로. 그래서 오래 뒀다가 오래 썩혔다가 그걸 끓여 먹어도 맛있고, 어느 정도 적당히 익은 걸 밥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아무튼 맛있는 갓김치. 언제 먹어도 맛있다. 오래 뒀다 먹어도 맛있고 여러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 거기서 점수를 주고 싶네요. 민트 초코는 지금 아이스크림이죠? 녹으면은 맛이 없고, 녹인 걸 다시 얼린다 하면 결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서걱서걱거리고 맛이 없겠죠? 민초가 더 맛이 없다. 콩자반 대 마늘종인데, 저는 콩자반하고 마늘종하고 비교를 하자면 콩자반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콩자반이 반찬으로 나오면 꼭 한 번쯤은 밥이랑 같이 먹었었고, 마늘종은 거부감이 들어서 잘 안 먹게 되고. 마늘종 올라갑니다. 건포도 식빵 대 급식 카레. 건포도 식빵은 건포도라. 제 생각에 건포도는 맛이 없진 않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건포도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쿰쿰한 그 향 때문이잖아요. 오래된 향 같은 게 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렸을 땐 굉장히 건포도를 좋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별로 안 먹게 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예요. 건포도 음식이. 건포도가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 빵에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하루 견과류? 그런 조그만 팩에 들어있는 견과류 있죠. 그래놀라 시리얼에도 들어있지만 그 하루 견과류에 건포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크랜베리와 건포도가 있는데
저는 크랜베리, 건 크랜베리와 건포도를 비교하자면 건포도가 더 맛이 있다고 봅니다. 크랜베리는 솔직히 전 별로 안 좋아해요. 건 크랜베리는. 너무 신맛이 강해서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암튼 건포도를 제가 그래도 있으면 먹을 수는 있지만 건포도 식빵을 구매해서 먹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급식 카레?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직접 재료를 썰어서 카레 가루를 넣어서 끓인 것 같죠? 이런 카레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군대식 그 레토르트 통조림 카레가 문제죠. 이런 카레는 굉장히 전 환영합니다. 그냥 집에서도 충분히 끓일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카레잖아요. 이런 급식 카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건포도 식빵 우승. 자, 그리고 버디언 대 간과 염통. 버디언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맛이 없다는 건 이름만 들어도 알겠어요. 전병 대 버섯볶음. 버섯볶음은 여기 있는 이 브로콜리가 되게 열받네요. 이게 왜 있는 건지 모르겠네. 딱 봐도 같이 조리한 게 아닌데 여기 브로콜리가 얹어져 있네요. 너무 열받네. 열받으니까 탈락시킬게요. 물회밥 대 코코넛 음료수. 지아코죠? 물회밥은 즙을 좀 더 짜고. 잠시만요. 물회밥은 애초에 제가 거부감이 드네요. 코코넛 음료수는 궁금해. 한 번도 안 마셔봐가지고 대체 무슨 맛이 나길래 그러는지 그렇게 악명이 자자한지 궁금해서라도 먹어보고 싶은데 물회밥은 궁금하지가 않아. 이걸 섞기가 싫어. 애초에 지코에 호불호라는 게 있나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이건 코카콜라가 실패한 거예요. 대체 왜 지아코 이딴 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이거는 지코한테도 죄가 있지만 이 지코를 판매한 코카콜라에도 죄가 있어요. 포도당 수액? 포도당 수액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얘는 궁금하지만 물회 밥이 있잖아요. 전 이걸 왜 싫어하냐? 밥은 뜨겁죠? 밥은 뜨거워요. 물회는 차가워요. 얼음이 서려 있고 차가운 물회. 김이 펄펄 나고 뜨거운 밥. 이 두 개를 섞어? 굳이? 오, 왜? 왜 이따구로 먹지? 저는 물회밥 거절합니다. 찬밥이 보통 나올 리가 없어요. 왜냐면 물회 같은 경우는 시켜 먹거나 식당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서 찬밥을 낼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뜨거운 밥이랑 물회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당근볶음 대 마파두부 볼 필요가 있나요? 당근볶음이지. 가지볶음 대 플레인 요거트라. 플레인 요거트는 그래도 여기다가 시리얼을 같이 섞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약간 비오트 스타일로 자꾸 군대 얘기를 하지만 그 군대에서 종종 이 플레인 요거트를 줘요. 액티비아인가? 그걸 주는데 시리얼하고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전 그럴 땐 시리얼하고 같이 섞어서 먹었어요. 맛있거든요. 그리고 가지볶음. 가지볶음은 있으면 내가 나서서 집어먹긴 하겠지만 솔직히 맛이 있어서 먹는다기보단 그냥 가지를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지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느낌으로 먹는 거라서 맛으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내가 먹어주는 느낌? 맛이 없어. 솔직히 말할게, 가지야. 가지야, 내가 너한테 솔직히 말할게. 너 이렇게 요리되면 맛이 없어. 너는 요리사를 잘 만나야 돼. 중식 요리사를 만나서 예쁘게 튀겨지면 너는 성공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한식으로 이렇게 볶음이 된다? 혹은 조림이 된다? 그러면 너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해. 하지만 난 먹겠지. 그런 애증의 관계랄까? 그리고 그런 내가 나쁘지 않달까? 통곡물 시리얼 대 오이김치. 아, 이거는 오이김치의 승리입니다. 너무 맛없어 보여요. 그리고 하나도 안 익은 것처럼 보이죠? 순 닭가슴살 대 미역줄기. 아, 미역줄기는 진짜 너무 싫은데? 순 닭가슴살. 얘는 그래도 먹을 순 있잖아. 고기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야 순 닭가슴살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맨날 먹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 한 번씩 이렇게 순 닭가슴살을 뭐 샐러드에 곁들여 먹거나 이것만 집어 먹으면 나름 괜찮아. 근데 미역줄기? 얘는 상종할 수가 없어. 숙성 치즈 대 평냉. 평냉은 먹어본 적이 없어. 숙성 치즈. 문어 대 천엽. 이거는 문어는 그 자체로 맛이 있기 때문에 참기름과 소금의 맛에 따라가는 천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해빔소 대 튀각. 어우 씨, 둘 다 극혐이야. 생각해봐요. 군대를 안 가셨다면, 혹은 학교에서 군대에 가보신 적이 없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 혹은 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 학식으로 튀각이 나오고 해빔 소스가 나왔어. 먹을 거예요? 절대 안 먹죠. 나가서 먹거나 다른 걸로 끼니를 때울 거 아니에요. 급식이든 학식이든 짬밥이든 뭐든 둘 다 사람한테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음식이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 본 건데, 이게 아무튼 반찬 가짓수는 채워주니까 급식 업체 혹은 군 어디 여기저기서 사다 쓰는 거예요. 그냥 반찬 개수 추가용입니다. 생색내기용. 결국엔 아무도 안 먹거든요. 이 해물 비빔 소스 남은 거를 다 까가지고 그걸 헹궈가지고 분리수거해서 버리는 서름을 아세요? 남아있는 그 잔뜩 쌓여있는 해빔 소스를 까가지고 버려서 그걸 헹궈서 분리수거해서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는 그 심정을 아시냐고요. 시각은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안 남을 거예요. 왜냐면 바삭바삭 해가지고 얘를 비닐봉지 같은 데다 넣어서 으적 하면은 용량은 확실히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은 덜 할 거예요. 근데 이 해물 비빔 소스는 물기도 많고, 아무튼 이걸 뚜껑을 따고 놓기만 하면 금방 상할 것 같이, 그런 요소가 금방 상할 요소가 되게 많아요. 냄새도 구리고. 그래서 이건 해물 비빔 소스가 올라갑니다. 콩국수 대 약밥. 콩국수, 약밥. 아까도 말했듯이 약밥은 디저트인데 과도하게 배가 많이 부르고, 콩국수는 맛이 있어. 제가 아까는 일부러 다른 걸 탈락시키기 위해서
콩국수의 맛없는 버전을 말씀드리면서 콩국수를 올렸지만 사실 콩국수는 맛이 있어요. 전 좋아합니다. 그리고 약밥은 맛있게 먹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걸 왜 맛있게 먹었을까? 라는 후회가 많이 들기도 하고, 왜냐면 이게 진짜 배가 불렀는데 약밥이 있어. 근데 약밥은 평소에 잘 못 먹는 건데, 그리고 난 약밥을 좋아하고, 한번 먹을까? 그래도 배부른데. 하지만 약밥은 평소에 그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니면 또 언제 먹겠어 해서 먹잖아요? 너무 배불러 후회가 돼요. 약밥의 승리. 굴 대 소래눈. 굴은 소래눈 탈락. 육빔소 대 찰떡아이스. 이건 찰떡아이스가 무조건 맛있죠. 단연코. 육빔소 꺼져. 자, 오이김치 대 육빔소인데 이 오이김치가 너무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안 익었어. 너무 안 익었는데 이거를 접시에 담아서 내놨어. 먹으라고. 이건 오이김치가 아니에요. 이 오이 봐요. 절인 것 같지도 않아. 오이를 절이지도 않고 이렇게 양념을 묻혀놓기만 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건 너무 괘씸하잖아. 숙성치즈 대 당근볶음? 말을 마라. 당근볶음이 말이 돼? 해빔소 대 가지볶음. 이거는 아까 육빔소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 육빔소 대신에 해빔소. 아니야, 둘 다 어떻게. 얘는 꼴도 보기 싫어서 가지볶음을 올릴게요. 약밥 대 마늘쫑. 그래도 마늘쫑은 가끔가다 역한 게 올라오긴 하지만 맛있게 먹을 순 있습니다. 싫어하진 않아요. 하지만 약밥은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거부하니? 나는 너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봐주지 않아? 너는 왜 이렇게 날 배부르게 해? 왜 나를 힘들게 해? 이런 느낌? 애증의 관계, 약밥. 물회밥 대 건포도 식빵. 물회밥은 말씀드렸듯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1등 할 수도 있어요. 자, 버디언 대 민트초코? 버디언. 이름만 들어도 맛없고 양파음료라는 이 말이 의미를 모르겠어. 버디언이라고? 보세요. 칼로리 보이세요? 92칼로리예요. 이 나랑드 사이다를 보세요. 0칼로리예요. 근데 누가 더 맛있죠? 얘가 더 맛있죠? 버디언의 존재 이의를 모르겠습니다. 민초가 올라고 그랬네? 꼴도 보기 싫어서 내렸다 치고 천엽 대 소래눈. 천엽은 소금과 참기름 찍어 먹는 뭐랄까 휴지? 참기름과 소금장을 찍는 휴지? 근데 그 휴지를 씹었는데 맛이 있어. 식감이 좋아. 식감이 좋은 행주 대 소래눈. 그래도 이 천엽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육회를 가게에서 시키면은 천엽하고 소 간이 나오는데 잘하는 집에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가 보면은 못 먹을 음식들이지만 못 먹을 것들이지만 이 내장 부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이것만한 천국이 따로 없죠. 특히 소 간 같은 경우는 제가 고독한 미식가를 봤었는데 그 일본 분이 밥 먹는 거잖아요. 그걸 드라마로 만든 거잖아. 한국에 와서 소 간을 먹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소간은 일본에서 금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 위험도 때문에. 아무래도 기생충이 있을 확률이 높은 부위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이미 금지가 됐던 거지. 근데 한국에선 그걸 먹을 수 있다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특수 부위 같은 경우는 천엽이든 소간이든 특수 부위는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맛볼 수 없는 환상적인 맛을 자랑하는 그런 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래눈은 매니아가 있을지언정 이거를 맛보고 와 씨, 와 이걸 또 못 마신다고? 너무 끔찍해. 소생간을 먹고 혹은 천엽을 먹고 아 이 맛을 또 느끼려면 한국에 와야 된다고? 라고 느끼는 일본인이 있을지언정 소래눈을 마시고 아씨 일본에 돌아가면 이 맛을 못 느낀다고? 라고 느낄 일본인이 있을까? 혹은 외국인이 있을까? 소래눈. 자, 전병 대 미역 줄기. 전병은 그래도 일본에서 생산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전병. 전 여기 있는 여기 보이시나요? 제 얼굴 옆에? 아, 요거. 이걸 오란다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이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김이 붙어있는 이런 거. 이런 것도 그 김의 감칠맛 혹은 그 해물맛 비슷한 게 올라와서 맛이 괜찮죠. 근데 이거는 별로죠. 이게 뭐냐? 생각만 나는 거. 이거는 한번 좋아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똑 잘라서 맛을 보면 아 역시 좋아할 수가 없어.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도 아 이건 한번 내가 좋아해보고 싶으니까 한번 맛을 볼까 싶어서 그냥 먹기도 하거든요. 전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음식이라도 먹을 순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똑 잘라서 생각만 나는 전병을 먹어보면 아 그래도 역시 좋아할 수가 없네. 괜히 먹었다 싶은 그런 거죠. 그래도 먹어보긴 할 텐데 미역줄기는 그런 먹어보기조차 않을 것 같은.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미역줄기는 그 맛이 확연하죠. 근데 전병의 생강정병은 어느 순간이면 이 맛이 어떤 맛이었는지 잊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역줄기가 우승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맛이고 너무 맛이 없다는 걸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다신 먹기 싫고. 자, 호불호 걸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8강 왔습니다. 16강에서부터 8강까지 꽤 오래 달려왔네요. 1시간 반 정도 했네요. 이제 달려봅시다. 당근볶음 대 오이김치. 와, 강적끼리 붙었네요.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당근하고 오이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물질이 나와서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방송되고 나서도 그게 아마 스펀지에서 방송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섞이죠? 당근하고 오이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니까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그게 의심이 됩니다. 아마 대충 그랬을 거예요. 암튼 당근볶음 대 오이김치. 이 오이김치는 어디에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 이 그림대로의 오이김치는. 이 당근볶음은 김밥의 부재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이김치는 어느 음식과도 페어링을 할 수가 없는 그냥 김치 양념을 생오이에다가 발라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오이김치 승리. 가지볶음 대 민트초코. 가지볶음 대 민트초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지를 좋아하지만
맛은 없는. 자, 소래눈대 미역줄기 강력하네요. 오이 오이. 소래눈대 미역줄기. 그래도 소래눈은 끝까지 다 마시긴 했어요. 근데 미역줄기는 애초에 먹기가 싫어서 내 식판에 담기도 싫은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먹을 수 있는 소래눈, 하지만 먹을 수 없는 미역줄기. 물회밥 대 약밥.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죠? 약밥은 맛있다고. 하지만 배불러서 싫다고. 근데 물회밥? 끔찍하죠? 자, 4강입니다. 이쯤 되면 진짜 누가 봐도 맛이 없을 듯한 것만 나와 있네요. 물회밥 같은 경우만 빼고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싫어하죠? 대다수가 안 먹죠? 미역줄기 대 오이김치. 아, 진짜 고르기 어렵다, 이거. 어, 미역줄기는 그래도 여기다가 실고추를 얹고 양파도 다졌고 손을 많이 썼어요. 일단 반찬이라고 정성스럽게 만든 건 있단 말이에요. 뭐 먹느냐 마느냐는 둘째치고 어차피 둘 다 안 먹으니까 먹느냐 마느냐는 둘째치고 얘는 손이 많이 가요. 정성을 들였다는 거죠. 마늘도 타지고 이 미역도 데쳐서 양념을 해서 볶아서 양념을 하고 실고추까지 토핑을 하고 그리고 오이김치 얘를 보면은 진짜 생오이에다가 김치소만 묻혀놓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고춧가루만 뿌려놓은 걸로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김치소라는 게 찹쌀풀이 들어가가지고 되게 찐득찐득해서 이 정도로 안 붓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양념이. 그래서 이거는 오이김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아니다.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물회밥 대 가지볶음. 이 가지볶음 괘씸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참깨를 너무 많이 뿌려놨어. 마치 아무도 안 먹을 걸 알지만 그래도 참깨를 뿌리면 누군가는 이거를 눈길을 주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라기보다 뭐 뷔페라든지 한식 뷔페나 뭐 식당, 뷔페 식당을 가면 혹은 급식을 받으면 이 음식 위에다가 만들어진 음식 위에다가 이 참깨를 잔뜩 뿌려 놓잖아요. 그러면은 내 앞에 이 참깨가 뿌려져 있는 걸 이렇게 보이면 참깨가 많이 뿌려져 있는 부분을 뜨고 싶지 않아요? 보통? 저는 그런데 이 참깨를 많이 뿌려놓은 부분을 푸고 싶게 만들기 위해서 참깨를 잔뜩 뿌려놓은 것 같달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나? 모르실라나? 이 가지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고 참깨를 보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야 참깨가 이렇게 많이 뿌려져 있어 너 이거 안 가져갈 거야? 이런 느낌? 이 참깨로 사람들을 세뇌하는 느낌? 그게 괘씸하고 물의 밥은 이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게 너무 싫어요. 각얼음이 떠 있는 게. 왜 싫냐? 냉면 같은 걸 시키거나 물회 같은 걸 시킬 때 살얼음이 뜨잖아요. 그거는 괜찮아. 왜냐면 그 육수 자체가 얼어가지고 살얼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섞으면 맛이 괜찮단 말이에요. 이걸 잘 섞지 않고 먹으면 짭니다. 왜냐면 이 육수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얼어서 결정이 된 거라서 이 수분이 완전히 녹아져 있는 상태가 진짜 육수인 거예요. 근데 이 물회밥은 완성된 육수에다가 얼음을 띄운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얼음이 녹으면서 싱거워져요.
그럼 맛이 없어지잖아요, 결국엔. 암튼 저는 냉면에서도 이런 얼음을 띄워주면 항상 계란하고 얼음을 가장 먼저 뺍니다. 계란은 이 국물 맛을 해치고 얼음은 마찬가지로 국물 맛을 서서히 해치기 때문에. 암튼 둘 다 괘씸하네요. 근데 가지볶음은 내가 마음속으론 좋아하기 때문에 상종하기도 싫은 물의 밥으로 결승전입니다. 물회밥 대 오이김치. 와, 그래도 오이김치는 이 사진이 아니면은 오이소박이라는 맛있는 오이김치가 있는데 물회밥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물에다가 탄수화물이란 게 나쁜 그런 조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뭐 냉면 같은 것도 있고 애초에 물에다가 소면 넣어서 먹기도 하고 탄수화물하고 물회는 잘 어울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뜨거운 밥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뜨거운 밥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얼음은 더 빨리 녹겠죠? 열을 흡수하니까, 열을 뺐으니까. 그래서 이 얼음이 먼저 녹아버리고 흥건해지죠? 그리고 서서히 미지근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싱겁고 미지근한 물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 물회는 차갑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물회를 먹다 보면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미지근해지고 결국엔 회까지도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이 없거든요. 회가 미지근하면. 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회가 미지근해지는 꼴을. 물회에서의 회는 항상 차가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회밥이 우승입니다. 오이김치는 오이소박이라는 굉장히 맛있는, 지금까지 이 사진빨로 올라왔지만 맛있는 오이김치도 있다는 거. 하지만 물회에다가 밥을 마른 건 맛있는 물회밥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면 먹지 않을 테니까 내가. 우승은 물회밥이 되었습니다. 어, 한번 랭킹을 봅시다. 아, 보시면 취향이 확실히 갈리네요. 내 얼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일단 1위는 보신탕이고요. 제가 보신탕을 떨군 이유는 이걸 보는 게 불편해서였어요. 이 그림을. 이 그림 자체를 보기 싫어서 떨군 거고 이게 딱히 맛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신탕 1위, 번데기 2위, 버디언 3위, 천엽 4위, 홍어 5위, 가지볶음 6위, 숙성치즈 7위, 개불 8위, 굴 9위, 코코넛 음료수 지아코 10위.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도 있네? 나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안 고른 것도 많구나. 민트 초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싫어하는지 모르겠네. 이 조실비를 보시면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잖아요. 보신탕이야 뭐 당연히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설명이 되는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는 걸 보는 게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싫다고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암튼 보통 이러네요. 승률이 되게 높다. 과반수 이상이란 거잖아요.
고수가 들어간 쌀국수부터 이제 50대 50 비율 정도로 떨어지네요. 닭발은 우승은 많이 했는데 개인 대 개인으로 붙으면 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네요. 닭발은 매니아층이 확고하니까 튼튼한 매니아층이 있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홍어 같은 거는 여기서 이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어린 친구들 혹은 청년들이 더 많이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홍어, 천엽, 개불, 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요. 오들오들. 암튼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물회밥. 물회밥. 좋아하는 사람도 꽤 많나 보네요. 50%를 약간 넘네. 약밥은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네. 과메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거죠. 산낙지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네요. 됐고 뒤로 갈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더 많아져요. 이쪽 되면은 뭐냐면 맛이 없는 건 확실한데 이 앞에 있는 강력한 호불호 음식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먹을 수는 있다 혹은 싫지 않다 정도? 그래서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진 것 같고 재밌게 했습니다. 호불호 갈리는 맛없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 재밌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1시간 반? 좀 넘게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마리오 오디세이 부침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지글지글